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의존성 주입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부섭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우선 이번 발표의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의존성이 주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프링에서는 이 의존성 주입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배고프지 않으신가요? 배고파요. 저도 이제 가서 빨리 이제 저녁을 먹고 싶은데 저는 오늘 저녁으로 햄버거를 먹을 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 햄버거 가게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햄버거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고기 패티랑 양배추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맛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햄버거가 수제버거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코드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생성자에서 직접 이 고기 패티와 양배추를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제가 많이 가가지고 사장님하고 좀 친해졌는데요. 사장님이 최근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셨다고 해요. 기존에 여기 보시면은 소고기만 들어간 패티로 햄버거를 만드셨는데 이번에는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두 개를 섞은 햄버거를 만들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코드로 바꾸면 변경이 되겠죠. 원래는 미트 패티가 인그리디언트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재료를 두 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고기 패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다시 햄버거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러면은 수제버거 코드 보시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잘 아시다시피 생성자가 기존에는 인자를 하나밖에 받는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트 패티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수제 햄버거 패티의 이제 레시피가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레시피를 살짝 수정할 필요가 보이네요.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이 조금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고기 패티만을 바꿨는데 햄버거 레시피까지 바꿔야 하는 걸까? 네, 이제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네, 고기 햄버거. 네, 이제 의존성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자면은 지금까지 사장님은 이제 만들던 수제버거라는 이제 클래스는 미트 패티와 양상추를 이제 필드를 들고 있고 이것에 대해 의존하고 있는 형태를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제 이게 바로 여기서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객체 지향에서 의존성이란 협력하고 있는 객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더 정확히 말해서는 이제 파라미터나 리턴값 또는 지역 변수를 다른 객체를 참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수제 버거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미트 패티와 양상추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 두 개의 의존성을 가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존성은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아까 보셨다시피 이 사장님은 분명 고기 패티의 레시피만을 바꿨는데 이 고기 패티의 레시피로 인해서 수제 버거의 레시피까지 코드 수준에서 바꿔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사장님은 이렇게 개선하고 싶은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의존성 주입이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일단 정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의존성 주입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하나의 객체가 다른 객체의 의존성을 제거하는 테크닉이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사장님이 직접 고기를 만들고 양상추를 재배하는 이렇게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받는 행위를 외부에서 주입받으면 될 것으로 될 것 같네요. 이런 의존성 주입 방식에는 객체지향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생성자 주입, 두 번째는 세터 주입, 세 번째는 메소드 주입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죠? 한 가지씩 풀어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수제버거를 만드시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버거로 바꿨습니다. 직접 만드는 게 귀찮다고 생각돼가지고 외부에서 재료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저희는 이제 의존성을 주입을 받는다면 사장님이 이제 재료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버거로 바뀌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생성자 주입 방식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생성자를 호출할 때 안에 있는 필드들을 매개 변수로 받아가지고 초기화시켜주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세터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던 그 세터 방식 그대로 인자를 초기화해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메소드 주입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좀 특이한데요. 기존의 방식은 이제 필드를 직접 들고 있는 상태에서
초기화를 시켜줬다면은 이번에는 단순히 함수 안에 매개 변수를 그냥 매개 변수를 전달받고 그 매개 변수의 함수를 메소드를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의존성을 주입받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의존성 주입에는 클래스 간의 결합도가 낮아지고 코드의 재사용률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서 단위 테스트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클래스 간의 결합도를 한 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강한 결합, 약한 결합인데요. 사장님이 프랜차이즈 이제 햄버거를 만드시는데 기존에는 이제 고기 패티만을 만드셨는데 이제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새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기존의 코드에서는 이제 프랜차이즈 버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미트 패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쉬림프 패티를 가지는 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인터페이스를 하나 놓음으로써 프랜차이즈 버거는 그냥 패티를 들고 있고 이 패티는 요구사항에 따라 쉬림프 패티가 될 수도 있고 고기 패티가 될 수 있음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이 기존에는 고기 패티는 의존성을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고기 패티와 이제 새우 패티가 패티로의 의존성 방향이 바뀐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또 하나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강한 결합은 클래스를 직접 참조하는 방법이고, 약한 결합은 이에 반대해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참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솔리드의 이제 마지막 원칙인 이제 의존성 여정 원칙을 이제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금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아니라 구체화된 클래스에 의존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보시면은 이제 추상체에 의존하고 있죠. 이럼으로써 의존성 역전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스프링에서는 이 의존성 주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스프링에서 DI랑 IOC는 일단 하나로 많이 묶여서 많이 설명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DI랑 IOC는 AOP랑 PSA랑 함께 스프링 3대 원칙에도 뽑힐 만큼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에서는 저희가 알다시피 의존성을 자동으로 주입시켜 줍니다. 바로 이 IOC 컨테이너라는 친구가 자동으로 주입시켜 주는데요. 이 IOC 컨테이너는 자바 어노테이션과 이미 등록된 빈들 그리고 컨피그 설정 파일들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의존성이 요구가 되면은 다른 의존성을 적절하게 주입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할 일은 직접 주입시켜줄 필요 없고 적절하게 그냥 의존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설정만 해주면 돼요. IOC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의존 관계를 주입시켜주면 되는데요. 스프링에서도 아까와 비슷합니다. 스프링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주입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필드 주입, 두 번째는 세터 주입, 세 번째는 생성자 주입입니다. 네, 그리고 방식을 설명하기 앞서서 잠깐 여기서 사용될 예제는 그냥 커피빈, 그리고 커피빈의 엔티티, 그리고 리포지토리,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필드 주입이란 스프링에서 오토와이드 어노테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필드에 주입시켜주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그 오토와이드 어노테이션은 참고로 생성자가 하나만 정의되어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세터 주입인데요. 아까 나온 세터 방식과 동일합니다. 마지막 방식은 생성자 주입인데요. 생성자로 안에 있는 필드들을 초기화시켜주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스프링에서는 여기서는 롬복을 사용해서 이렇게 편하게 초기화시켜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도 한 가지를 그래도 선택을 해야겠죠? 이거 뭐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세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고맙게도 저희 대신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미 한 가지 방식을 차치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필드 주입을 일단 스프링과 인텔리제이 이런 데서 실어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스프링의 공식 문서인데 밑에 보시면은 두 가지 방식밖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은 생성자 주입이고 두 번째는 세터 주입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인텔리제이에서 오토와이드를 썼을 때 필드 주입은 권장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스프링 데이터의 리더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스프링에서 딱 하나 뺄 수 있다면은 바로 이제 필드 주입을 빼고 싶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필드 주입을 매우 싫어하는 모습이네요. 왜 이럴까요? 많은 단점이 있기 때문인데 한번 그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환 참조를 방지할 수 없다입니다. 필드 주입은 유저성을 주입할 때 객체의 생성 등의 검증성 이런 걸 검증을 진행하지 않고 주입을 하므로 컴파일은 문제없이 될 수 있으나 순환 참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프로그램이 터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각각의 서비스들은 서비스 1은 서비스 2를 인자로 가지고 있고 서비스 2는 서비스 1을 인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1은 이제 서비스 2에서 이제 각각의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스택 오버플로 그냥 스택이 터지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밑에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아마 터지겠죠? 왜냐하면 서로가 무한히 호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외가 좀 달라요. 이게 뜹니다. 이거 왜 순환 참조가 예외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참고로 제가 2.7.8에서 진행했습니다. 스프링 부트 버전. 네, 바로 스프링 부트 2.6 버전 이상에서부터는 순환 참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컴파일 시점에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원하던 일단 테스트 결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순환 참조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멜에 그냥 이것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하고 다시 진행시켜 보면은 네, 이제 저희가 원하던 오류가 떴습니다. 빨간색을 뜨고도 기분이 좋네요.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객체의 불면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토와이어드 어노테이션 쓰면은 파이널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객체가 뒤바뀔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초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의존성을 감춘다입니다. 오토와이어드 어노테이션을 그냥 간단하게 필드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의존성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가 여기서 보시면 레퍼지토리가 서비스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성자 주입에서는 얘가 필수적으로 쓰이니까 얘는 필수 존재겠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세터 주입의 경우에는 다른 세터 주입의 경우에는 바꿀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띡 써놓으면 저희가 얘 의존성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빈을 뜯어봐야 합니다. IOC 컨테이너가 직접 왜냐면은 객체를 주입한 대상이 저희가 아니라 스프링이 직접 해주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의존성 주입이 지나치게 쉽다는 겁니다. 이건 좀 제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건데 커피 컨트롤러가 10개의 각각 다른 커피 서비스를 인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저희는 오토와이어드 어노테이션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커피 비행 컨트롤러는 갓 클래스, 슈퍼 클래스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했던 솔리드 원칙 중에 SRP, 단일 체계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드 주입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두 개죠. 생성장 셋업. 어떤 걸 쓰면 될까요? 그것도 이제 제가 스프링 공식 문서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영어로 돼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냥 생성자는 필수 상황일 때 사용하면 되고 세터 주입은 옵션일 때 사용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보통 근데 인터넷 뒤져보시면은 생성자 주입을 권장하죠. 생성 주입을 권장하죠. 세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세터 주입을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객체의 불변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토와이어도 파이널 키워드를 붙이지 못했잖아요. 이것과 같이 세터도 애초에 객체의 초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이널 키워드를 붙여서 난 얘가 이거로 고정되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파이널 키워드로 이게 객체의 불변성을 보장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잠깐 진행했는데요. 그냥 커피 빈 서비스를 이용해서 커피 빈에 하나 등록하는 예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은 오류가 뜹니다. 정확한 오류 메시지는 널 포인트 익세션이에요. 이게 왜 발생했냐면은 제가 서비스를 오토와이어드 이렇게 해놓고 레퍼지토리를 주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세터를 호출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와 같이 세터를 호출하지 않거나 세터를 호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NP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성자 주입을 바꾸면은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자 주입은 이런 장점을 그래서 이제 방금 보신 필드 주입과 세터 주입의 단점을 비루어봐 생성자 주입의 장점을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제 파이널 키워드 사용으로 객체의 불변성을 보장할 수 있고 너를 강제로 막 주입시키지 않는 이상 MPE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객체의 생성 시점에 한 번 초기화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주입시키는 것을 강제할 수 있고 순환 참조 등의 언타임 에러가 아닌 험파 에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제점은 스프링 부트가 아니라 스프링 부트 2.6점 때부터 자동으로 스프링 부트가 잡아주기 때문에 네, 이것만의 장점은 할 수는 없겠네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생성자 주입을 이래서 사람들이 생성자 주입을 주로 권장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